네, 정보 시스템 감리, 정보 시스템 감리를 말하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그 정보 시스템 감리 업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오늘은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연도별로 저희가 합계를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연도만 좀 추출해 보도록 하죠. 텍스트 수식을 써서요. 여기 연도에서 저희가 연도만 추출해 보겠습니다. 네, 연도가 추출됐고요. 이 데이터는 피벗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연도하고 낙찰 금액 정도만 하겠습니다. 네,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015년도에 이게 한 200억인가요? 100, 1000만, 그렇죠. 한 200억, 15년에서 16년은 감리가요. 보통 한 200억 정도 지금 조달해서 처리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17년도엔 약간 줄었고요. 190억으로. 18년, 19년도 가면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. 약 300억 이렇게 늘어났고요.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470억. 그 다음에 올해 작년 21년에는 620억으로 늘어났어요. 네. 코로나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시스템이 또 많이 만들어졌고요.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신기술들, AI, 빅데이터 등등 해서 이제 그 시범 사업들이 많이 나왔죠.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감리 시장 자체는 조달 기준으로 볼 때는 계속 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2022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물론 약간의 변수가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, 그다음에 어떤 정권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성격이 그죠? IT나 이런 데에 친화적인 분들이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감리도 발전될 거고요. 이분들이 IT가 아닌 뭐 예전에 모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죠. 이번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IT가 좀 줄을 수도 있어요. 이런 뭐 요소가 있고요. 뭐 저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이 IT는 뭐 어느 정권이 되거나 기본적으로는 그죠? 그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감리 업계는 계속해서 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기관, 즉 공공기관들도 이제 많이 새로운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요. 그 다음에 그 감리를 안 하던 기관들, 조그만 기관들, 이런 데도 이제 잘 몰랐던 기관들, 이런 분들도 이제 감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조금씩 더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감리업계 발전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현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한 가지 더 좀 볼 거는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죠. 그래서 추세를 좀 봐서 그렇죠. 뭐 이렇게 추세로 좀 보게 되면 그죠. 이 시점을 해서 계속해서 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이걸 보고 저기 하나 더 한 김에 이걸 좀 볼 수 있죠. 감리가 이제 월별로 그죠. 분기별로 좀 어떤가 이런 걸 좀 볼 수는 있어요. 그래서
보통 저희가 뭐 상반기에는 좀 일이 없고 뭐 하반기에는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죠.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네, 이거를 한번 월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아까는 연도별로 했는데요. 자, 그냥 월별로 좀 모아봤습니다. 월별로 좀 어떤 추세들이 있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도 같은 경우는 15년도 한번 볼까요? 제가 블록을 다 잡았네요. 자, 좀 이렇게 월별로 추세를 좀 봤어요. 추세를 보시면 보통 1월달 보시면 이렇게 낮은 걸 볼 수 보이죠. 16년대도 1월달은 좀 낮고요. 당연히 이게 낮습니다.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죠. 마치 무슨 주식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월달은 당연히 이렇게 적습니다. 적다가 주로 이제 9월 정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튀죠. 9월 달부터 뭐 혹은 그 이전부터 해선 그래서 피크는 보통 8, 9월 이렇게 제일 많이 피크가 되네요. 보듯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 1월 달에는 거의 이제 모든 감리 이제 발주가 적게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올 때는 8월에서 9월 때 이렇게 많이 나온다 볼 수 있죠. 그다음에 8, 9월에 또 감소 점점 더 줄어들고요. 이런 식으로 좀 그 추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농담말로 그 여러분들 감리회사 뭐 이직 같은 거 하실 때 1월에 하는 거는 좀 무슨 웃갯소리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이럴 때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법인도 감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적겠죠. 일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주로 이제 8, 9월 바쁠 때 이럴 때 감리회사를 들어가시거나 혹은 뭐 옮기시거나 이래야 좀 더 그 어떤 연봉 협상에 있는데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. 물론 뭐 그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오셔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그 뭐 조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초보다는 8월, 9월 이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두 번에 걸쳐서요. 그 정보시스템 감리 업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. 이거 가지고는 저번 주에도 했지만 저번 시간도 했지만 뭐 이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의 일도 있고 등등도 있고요. 물론 이제 감리 회사가 감리 이외에 또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PMO라든가 뭐 정보통신 쪽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건 순수하게 이제 감리 쪽의 그 조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런 걸 가지고 일부 참고는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